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2일 임진 6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울산군 유포에 목책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어서 외적을 방비하도록 하다. 정분이 아래기를 울산군 유포에 와 경주부의 상서지 하서지의 바닷가 심여리에 사는 백성들이 조밀하게 들에 퍼져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외적이 왕래하는 곳인데 사면에 구원할 곳이 없으니 별난이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유포에 목책을 설치하여 울산의 선군 20명과 경주의 30명을 2번으로 나누고 도질제사의 군관 가운데 무략이 있는 자 1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수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0일 임진 7번째 기사 수행하지 않는 승도로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엄격히 다스리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법을 세운 지 시일이 오래되면 봉행하는 것이 해이해집니다. 무행한 승도로서 혹은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는데 신등이 일찍이 입법한 건방을 참고하여 보니 그 조령의 세목과 규리의 엄함이 자세하고 상실하여 빠짐이 없었으나 중앙과 외방의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형식적인 문구로만 보아 조금 더 금액하지 않으니 심히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성법을 거듭 밝혀서 엄격히 금지하여 다스리도록 하고 만약 봉행하는 데 지성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죄주고 용서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3일 개사 첫번째 기사 승문은 전농시의 관원이 봉상시의 관직을 겸하는 일 등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참찬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봉상시 제조가 되었을 때 본시의 관원은 본래 12인인데 전사관으로서 여러 곳의 제소에 나누어 나아갑니다. 만약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을의 승문은 정농시의 관원으로서 임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본사의 일이 아니다 하고 봉상시의 노복 등도 또한 말하기를 우리 본사의 관원이 아니다 하며 함께 마음을 다 쓰지 않으니 심히 옳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성문전 전농시 관원으로서 그대로 봉상시의 관직을 띠게 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봉상시의 관직을 띠고 항상 출사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임시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내조판서 허후가 또 아뢰기를 지금 제사 때에 임하여 다른 관원을 나누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전무를 친히 주고받지 아니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만약 지금이 본시의 관직을 띠도록 하여 제사에 임하여 친히 스스로 전무를 주고받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 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직임을 다하기에 힘쓸 것이며 봉상시의 종도 또한 우리 사의 관원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마땅히 아랜바대로 따르겠다 하고 이어서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으로는 이것은 곧 새로운 법이니 입법할 수 없다 생각한다. 다른 관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매양 제사할 때에 임하여 봉상시 관원과 더불어 친히 서로 전무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안승선에게 이르기를 나는 중국 조정에서 어사를 나누어 보내어 순찰하는 제도에 의하여 곧 여러 도의 대관을 나누어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옛날에 감찰이 되었을 때 행대의 임무를 받고 여러 군을 순행하였는데 만약 한 업에 머물러 비위를 규찰하면 이웃 업에서 모두 이를 알고 거짓으로 꾸미고 이를 덮어서 숨기니 뒤 엎어서 밝혀낼 길이 없으므로 한갓 분주하게 말을 달리 부립니다. 그러나 대관을 나누어 보내어 한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고 오랫동안 여러 군을 순행한다면 어리야 합할 것 같으니 이를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군사는 마땅히 그 정용한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사하고 무죄를 훈련할 때에 만약 용감하고 정숙한 자가 있으면 도를 주어서 군주를 독려하는 것이다. 또 갑사 별시위는 처음 취할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름을 거짓으로 하여 대신 시험 보게 하는 자도 간혹 있다. 이에 무죄를 훈련할 때는 10인을 일통으로 만들고 그 15호의 법을 밝힌 다음에 처음에는 비록 이름을 거짓으로 하여 대신 쓰게 하여더라도 무죄가 없는 자는 저절로 물러날 것이다. 또 제색군사는 입속한 횟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쇠하여 무죄가 없는 자는 가자하여 거간시키고 장용한 사람을 골라서 보충하여 임명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전사관은 제사에 쓰는 물건을 맡아 처리하던 국 내부의 임시벼슬을 향하였다. 전물은 제사에 쓰는 재물이며 도는 군인들이 근무한 날수에 따라 받는 점수이다. 15는 10인 또는 5인을 한 대우로 함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진잠현감 민보화가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와 병사를 훈련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사들이 훈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용 위를 세울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세법은 시행할 수가 없으니 군사 가운데 정의한 자를 정밀하게 골라서 관사할 때 들어와서 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상의원 제조 정분과 공기감 제조 이사 임에게 명하여 공장을 거느리고 정엄청에서 중국 체제의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골간만호 유이한계와 등 사인과 김가 양합 등 사인과 올량합 도만호 유처시가 등 5인과 도지비사 벌이처 등 5인 그리고 일본국 관수로 살주 우주 일주 삼주 태수 원귀구가 보낸 춘국 등 9인이 와서 터무를 바쳤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3일 개사 여덟 번째 기사. 오헌납 송처검이 충순위를 혁파할 것을 청하나 연하지 않다. 세종께서 충순위를 설치하여 경 사대부의 자제로서 이에 충당하여 사로를 넓게 열었으니 법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바탕이 훌륭하여 공부를 할 만한 자들이 사진하기에 급급해서 모두 충순위에 들어가고 스승을 찾아서 그를 읽는 일을 여사로 보니 장차 논풍이 부진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충순위를 혁파하여 선비의 습속을 바로잡았었어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루어진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 또 경 사대부 자제들은 과연 모두 능히 글을 읽어 과거의 겁자에 출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윤화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성경을 공문하는 일과 감사의 3기의 법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안환경이 아뢰기를 성경과 그 누이가 서로 때린 것은 어여쁜 부인은 좋게 말할 것이 못되나 성경은 조정의 관원으로서 수행이 없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체포하여 공문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을금부에서 외방의 사람을 체포하는데 무슨 물건을 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항쇠입니다 하였다. 헌부에서도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송경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번 일의 시비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송경이 비록 사람은 괜찮다고는 하나 이 일은 심히 옳지 않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안환경의 창에 따랐다. 송경과 그 누이는 평소에 재물을 다투어 서로 싫어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비웃었다.
뒤에 영흥대군 이여민 처족이라는 인연으로 직을 얻었다가 이때 이르러 폐륜하였다. 안원경이 또 아뢰기를 형제의 사이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이 징석이 그 아우를 구타하고 욕하였으니 진시로 징계하여야 마땅한데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좌참찬 정갑선이 아뢰기를 각도의 감사가 관직이 목사를 겸임하는데 삼기로서 한정하니 조정의 은은이 모두 말하기를 본령은 공사의 계획이 지나가서 지대하는 패단이 작지 아니하며 또 판관도 또한 일이 번잡하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릴 겨를이 없다고 하면서 혁파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일찍이 본부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신이 말하기를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일찍이 함규도 감사가 되어서 30여 계보를 지냈으나 진시로 그 패단은 없었습니다. 이제 감사로서 목사를 겸임하게 하는 까닭은 본래의 장에서 곡식을 나눠주고 거두어드리는 것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백성의 질고를 상세히 알고자 함이니 그 법을 세우는 것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말하기를 감사의 본능에 지대하는 패단이 있다고 한다면 즉 지금 듣건대 작은 업의 수령이 혹은 과객을 맞아서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다가 날이 저물기에 이르거나 혹은 밤을 새우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바로 교찰하는 임무인데 어찌 지대의 패단이 과연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를 할 리가 없을 것이니 법을 가볍게 어지러이 고치는 것은 미편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를 혁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는 오로지 출적을 맡아서 한 지방을 숙청하는데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이 의리에 있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의논하라고 명한 것뿐이다 하였다. 정갑손이 아뢰기를 연로한 재상이 3년을 분주하게 말을 달린다면 그 공고함이 막심할 것이니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이 의리에 심히 합당합니다. 또 감사는 본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으니 혹은 여러 업을 돌아보고 본능에 들어와 머무르면서 번갈아 출입한다면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지대는 공사로 시골로 나가는 벼슬아치의 먹을 것과 쓸 물건을 그 지방 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출척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가하여 올리고 내리는 것이다. 문정실록 5번 문정적인년 12월 24일 갑오 두번째 기사 경연 후에 공기감과 상의원에서 갑옷 만드는 일 등을 논의하다.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서 가항을 마치니 참찬관 이계전이 아뢰기를 대개 근신의 계산은 대간의 채무와는 같지 아니합니다. 대간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감히 말하여 임금이 반드시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근신은 만약 군상이 덕을 잃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또한 감히 말하여 임금이 따르도록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밖의 일이라면 그 일을 짓게 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그 일의 시비를 모조리 알게 하여야 합니다. 신이 전날에 아뢰한 바 서책을 찬집하는 패단은 유생이 마땅히 말한 바가 아니지만 통감 혼의와 치평 요람을 편찬할 때 문신으로서 조금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모이도록 하여 오랫동안 본사의 직임을 패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백사의 모든 관원은 그들의 일에 각각 종사하여 그 성효를 책임지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이같이 직사를 비우는 까닭에 신은 패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엄청의 일은 대간에서 이를 말하였고 대신도 또한 이를 말하였습니다. 이제 곧 이를 혁파하여 주자소에 내보내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엄천의 감각이 많고 또 견고하니 무용의 장수를 만들지 말고 이곳에다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제 과연 상의원과 군기감으로 하여금 여기에 모이게 하여 갑옷을 만든다면 신은 생각건대 국가에서 비록 무사한 날을 당하더라도 병기와 갑옷은 정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대적이 국경에 임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병기와 갑옷 만드는 일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의원과 군기감이 분사하여 직사에 이바지한다면 본사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 옳지 않습니다. 상의원과 군기감으로 하여금 각각 본사에 있으면서 갑옷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고 또 맡은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거의 양쪽으로 편할 것입니다. 또 상의원은 권례에 가까이 있으니 정엄청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뜻을 모두 알겠다. 이것은 내가 본래의 잡무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의원이 좋다면 상의원에 모이는 것이 편하겠고 군기감이 좋다면 군기감에 모이는 것이 편하겠다. 만약 두 곳이 모두 좋지 않다면 정음청도 또한 좋다. 그것을 상의원 제조 정분과 군기감 제조 이사임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분과 이사임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군기감의 관리가 공장을 거느리고 본사에 있으면서 옆알을 만들어 상의원에 보내면 상의원에서는 공장을 거느리고 갑옷을 만들면 거의 양처에서 공혹하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사의 일을 겸하여 다스리는 것이 일에 있어 심히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또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순자의 법은 진시로 폐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특출한 재주가 있다면 작품을 뛰어넘어 타경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수령이 개울에 차지 아니하더라도 작품을 건너뛰어 뽑아서 쓰는 것이 옳으므로 내가 조와 이 보흡을 뽑아 쓰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조는 신이 그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그를 청렴 결백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의 마음 쓰는 것이 가상할 만하다. 이 보흠은 그 생김이 조금 기괴하나 그 마음은 가히 취할만 하다. 이 두 사람을 작품을 건너뛰어 화질에 임명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진실로 연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주의할 때 아뢰어라 하였다. 계산은 임금에게 이를 아뢰는 것이고 직계는 육조에서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뢰는 일이며 옆안은 갑옷의 비늘을 말하고 화질은 현달한 고관의 직질이며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후보자 3인을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이다. 문중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4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각도의 행대를 떠나보내는 것이 편한지 편하지 않을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희덕전에 나아가서 상식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중륜을 녹용하는 일과 교지를 내리는 일 등을 논의하다. 경연에 나아가니 동지 경영사 안왕경이 아뢰기를 이중륜은 쓸만한 재주가 있습니다. 더구나 연좌된 주회의 정습이 애매하니 청컨대 주역하여 밝히고 녹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선왕조에 있었으니 다시 주역할 수 없다. 만약에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의닥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안왕경이 또 아뢰기를 제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은혜의 조칙을 내려서 혜택을 베풉니다. 청컨대 백성들을 편하게 할 교지를 내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유사에서 의논하여 올리는 편민의 조목을 보면 허문이 많아서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겠으므로 내가 그런 까닭에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유전 박예성 등이 사조안이 인견하다. 신계현령 유전과 고창현감 박예순 등이 사조안 임금이 인견하고 유전에게 이르기를 황해도의 백성은 근래에 실종하였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고 궁핍하다. 또 지금 북방의 성식은로 더욱 소유스러우니 잘 무율하라 하고 박예숭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하삼도는 재언을 쌓을 만한 곳이 잠못 많다고 한다. 천방과 재언은 농사를 짓는 데 근본이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석이를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정발의 국문을 이념하고자 하나 윤호하지 않다. 의금부 제주 한확 이명진 윤영과 위관 기건 조화승지 정리안 등이 아뢰기를
정발의 공사의 증거가 이미 명백한데도 여러 날 자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욕하기를 공사가 어찌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과 같이 나를 사지에 두고자 하느냐 하여 말이 심히 패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등이 능히 국문할 바가 못되니 청컨대 이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념하지 말고 다시 상세히 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발은 어려서부터 오로지 호협을 일삼아 성색에 깊이 빠지고 무상한 소인이었다. 함부로 장록을 받아서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나 항상 호흡으로 자처하고 연락을 일삼더니 이제 국상을 당하여도 슬픔을 잊고 풍악을 잡히다가 풍악 소리가 승상의 귀에까지 들려 숨길 수가 없었다. 정발이 능히 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덮어 숨기고자 하며 말이 심히 횡력하니 모두들 그를 미워하였다. 미가는 나라에서 중요한 재판을 행할 때 임금이 임시로 임명하던 재판관이다. 고문은 끝까지 캐물음이다. 문종실록 5권 문종적이는 12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5권 문종적이는 12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자산군사 이사승이 사조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북방에 성식이 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정로가 반드시 와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여기나 유비무환이다. 이제 너희들을 뽑아서 보내니 그 군마를 정제하고 사두를 훈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15의 법을 상세히 알도록 하라. 좌작 진퇴의 절차를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5권 문종주기년 12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별시위 정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를 추국하지 않기로 하다. 정호가 한밤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 의건부에 명하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이르기를 아뢰기를 이상한 당사는 나타나지 아니하니 추국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건이 강상이 관계될까봐 내가 이를 추국하고자 하였다. 만약에 이상한 단서가 없다면 추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5권 문종주기년 10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 김종서가 치계하기를 감령관 정득헌이 북방에 오랫동안 있어 도로에 구부러지고 바른 것과 산천이 험하고 평탄한 것을 두루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또 총통의 일을 연습하였으니 청컨대 공관으로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5권 문종주기년 12월 2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하승지 정의안과 의건부 제조 등이 아뢰기를 정발이 또한 신들을 욕하였으니 이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정부 대신을 불러 이를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5권 문종주기년 12월 2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하연 남지 정분 정갑선 안승선 한학 등을 불러 정발의 사건을 의논하도록 하다. 한학 이맹진 윤형 기건 등이 소명을 받들고 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발의 집에서 풍악을 잡히어 비록 공사의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 사람이 정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풍악을 잡혔다고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동성으로 그렇다고 하고 한 사람이 거짓말이다고 말하면 여러 사람이 또한 동성으로 이에 따르니 내가 심히 이를 의심한다. 또 대신을 국문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가 하니 하연이 아뢰기를 정발이 풍악을 잡혔다는 여러 사람의 증거가 명백하니 진실로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정발이 죄를 면하고자 꾀하여 말을 횡력하게 내어서 억지로 우기고 승복하지 아니하니 고문하여 신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 황상, 박호문, 이정령, 이순지 등도 모두 대신으로서 고문을 받았으니 어찌 오로지 정발에게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다시 물을 때에도 또 이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에 고문을 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 조하승지 정의한, 조하부승지 김문기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정발의 일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니 이계전 등이 대답하기를
우부승기 이승지가 듣고 김문기에게 말하니 김문기가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동료에게 의논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강상에 관계되니 아뢰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모두 사람의 연원이 모두 같았기 때문에 바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승주의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환수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환수는 내관을 말한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가볍게 취획할 수 없다. 이승주로 하여금 들은 사람을 비밀히 적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승주가 몹시 놀라서 드디어 환수의 말을 들은 것을 적어서 바치고 이에 아뢰기를 신은 다만 전하에 들었을 뿐이며 실은 상세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이승주의 말이 부실함으로 이에 말하기를 갑자기 고문을 가하여 신문할 수 없으니 다시 상세히 hir문하여 정상을 얻도록 하라 하고 또 이계전 등에게 이르기를 달달이 만약 사신을 보내와서 그 혼인한 구례를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만약 지경을 범하여 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것을 정부와 자세히 헤아려서 하려라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약 혼인한 일을 말한다면 장차 이에 대응하여 말하기를 예부터 이래로 혼인하고 통화하는 나라는 또 헌극이 없는데 헌극은 틈을 말한다. 어찌하여 새로운 헌극을 꾀하는가 하고 만약 혹시 변경을 침범한다면 우선 또 싸우지 말고 대의로서 이를 다 이루고 부득이한 뒤에야 이에 대응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7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윤신과 전윤각을 가두도록 청하니 이에 따르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윤신과 전윤각은 정발의 아들인데 이웃사람 장효률이 의건부에 들어와서 정발의 집에서 풍악을 잡힌 일을 증언하고 겨우 의건부의 문을 나가자마자 정윤선과 전윤각이 장효누의 머리를 끌고 이를 때렸으므로 의건부에서 아뢰어 헌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주군 간의 거리의 이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지도를 만들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여러 도의 군업은 서로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비록 혹은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멀고 가까움이 애매하여 조치하기를 잘못할까 두렵다. 각도로 하여금 주군 간의 거리의 이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참가의 지도를 만든 것이 좋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김종숙, 이연등이 사조안에 인견하다. 임금이 종숙에게 이르기를 경상도는 요역이 조금 너그러우나 수령 노릇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연에게 이르기를 개성은 본래 고도의 인물이 번화하였다. 건자의 액민이 유리하여 헛되져서 아주 옛날과 같지 아니하였다. 가서 너의 직임에 부임하여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통사 김유래가 요동에서 적의 동태를 탐문하고 돌아와 방어에 조심할 것을 아뢰다. 신이 앞서 요동에 이르러 적의 성식을 듣고 탐문하였는데 왕대인이 말하기를 지금은 적의 성식이 별로 없다. 다만 병부시랑 조영이 상사물을 가지고 야선의 당에 이르렀더니 야선이 조영에게 이르기를 해서등지 야인인 여진과 고려 후문의 제종 야인들이 횡력하고 불복함으로 내가 장차 군사 7만을 거느리고 정토하여 죽이려고 하니 중국 조정에서는 놀라거나 의욕하지 말라 하였으나 대군을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는
작정에 믿기 어려운 점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이미 치기를 내려서 엄하게 기계를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대인이 이어서 말하기를 유비무환이며 단지 적이 왕의 지경으로 돌입할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군마를 정비하고 삼가 방어하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후문은 조선이 동북면 여진과 통하는 관문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28일 모술 5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정발과 연루된 사람들을 석방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정발을 고문하여 신문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이런 정섭이 애매하니 다시 추국하여 신문하지 말라 하고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정발과 공사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0일 28일 무술 6번째 기사. 의정부에 하교하여 학교, 순리, 곡물, 진율, 정려 등의 편민의 여러 조목을 발표하다.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우리 황후 세종께서는 조정의 선열을 계승하여 인민을 인내하여 나라를 영승하고 평화롭게 다스린 지 30여 년이었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큰 왕업을 이어받아 지키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두려워한다. 선왕의 뜻을 거의 잘 계승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함께 하려고 생각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할 사의를 모조리 강구하여 모두 이미 원육전과 송육전에 비치하였다. 다만 유사에서 혹시 거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제 우선 편민의 여러 조목을 들어서 뒤에 아울러 열과 아닌 마땅히 거듭 밝혀서 거행하여야 한다. 또 선왕의 구장을 다시 구하여 편민의 법을 우선 삼으니 사례에 따라서 거행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1. 학교의 정사는 상세히 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근래의 교관이 혹은 그 적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성효가 있는 것이 드물다. 이제부터는 예조와 감사가 더욱 고찰을 더하라. 1. 형옥의 설치는 백성들을 침악하려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혹은 여러 해 동안 채 옥하여 무지한 사람에게 해가 미치니 옥에 갇히고 사슬에 묶여있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 또 이유도 없이 침악당하여 인명을 잘못 손상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우리 세종께서 더욱 마음을 쓰신 바로서 여러 번 교지를 내려서 경계하여 정령하도록 유시하였으니 이제부터 더욱 삼가고 감사를 더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하라. 1. 향리의 선하고 악함은 실로 민생의 편안함과 괴로움이 관계되는 까닭에 원악한 향리의 죄를 논하는 법은 영갑에 나타나 있다. 이제부터 감사와 수령은 다시 엄하게 경계를 더하여 끝까지 주의하여 적발하도록 하라. 1. 옛날의 순리는 백성들을 오로지 얼만지고 사랑하는데 마음썼으나 지금의 수령은 혹은 진상이 있으면 의빙하여 영호를 다 징발하여 어느 날 사냥하며 비록 농사치를 당하여도 또한 정지하지 아니하니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뜻에 어떠한가. 그러므로는 감히 패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거든 감사가 엄격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1. 각사의 곡물은 모두 백성의 고혈인데 국가의 용도에 기묘하지 않은 물건도 또한 아무로 거두어 들이면 쓸데가 없어 마침내 화매하기에 이른다. 그 감할 만한 거나 없앨 만한 물건은 해당 관청에 마감하여 아뢰어라. 1. 관과 고독은 의리에 먼저 진율하여야 하는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묵은 부채를 의뢰 징수하여 독촉하기를 더하고 혹은 여리의 친족에게 나누어 징수하기에 이르니 내가 심히 측은하게 여긴다. 그 견감할 절목을 해당 조에 마감하여서 아뢰어라. 1. 초와 야의 사이에서 도덕을 마음에 가진 측루나 유일이 혹시 있을 듯하고 효자 순손, 의부, 절부와 조행이 남보다 뛰어났거나 났는데도 아직 정문이나 상을 받지 못한 자가 또한 혹은 있을 것이니 감사가 널리 찾아함으로써 아뢰어라. 오직 너희 정부는 나의 지극한 뜻을 못받아서 중앙과 외방에 효유하라 하였다. 교수를 반포하니 신민으로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말하기를 다시 당우에 인자하고 후득한 풍습을 보게 되었다 하였다. 정령은 친절함이며 영갑은 법령이고 순리는 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이다.
연호는 나라에서 토목공사에 동원한 일반 민호이고 화음에는 물건을 값을 받고 파미며 환가고독은 호라비와 가부와 어버이가 없는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말한다. 측루는 지체가 낮은 사람이며 유일은 숨어서 사는 사람이고 순소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손자이며 어이부는 훌륭한 남편이고 절부는 절개를 지키는 아내이고 당우는 도당시와 유우시 곧 요순의 시대를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8일 무술 7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정발의 사건을 다시 처벌할 것을 아뢰다. 본부는 다른 법사와 다를 바가 아니니 바로 옛날의 조옥입니다. 정발이 명백한 죄를 가지고 패만한 말을 많이하여 한가하면서 불복하였으니 죄가 심히 큰데 특별히 명하여 석방하여 내보내니 그 마음으로는 반드시 불복하였기 때문에 면제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생각하기를 한가하면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누가 즐겨 복제하겠습니까? 모름지기 마땅히 법대로 처벌하여 후래를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한거하였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었기 까닭으로 그를 석방한 것이다. 만약 의심스러운 일로 반드시 죄 준다면 성인의 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죄를 가볍게 하라는 뜻에서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조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그 옥사를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6번째 기사. 박여가 도망함으로 성중을 수색하게 하다. 지평 윤면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추액하여 박여가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청컨대 성중을 크게 수색하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여는 용모가 소박하고 묻어나고 말하는 것이 질박하고 순우하여 조금도 경박한 기습이 없었으므로 무심을 간통한 일이 발각되자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를 반드시 박여가 한 짓이 아닐 것이라고 하였으나 박여를 잘 아는 자는 말하기를 박여의 정력이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다고 하였습니다. 상중에 있을 때 여자와 잔적이 적지 않았으며 일찍이 영동의 군수가 되었을 때도 또한 관비 여러 사람을 간통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9번째 기사. 정발이 예고라여 사언하다. 정발의 죄가 명백하여 의심할 바가 없었는데 임금이 갑자기 그를 석방하고 옛날과 다름없이 직사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8일 무술 10번째 기사. 윤면, 김효급 등이 정발을 석방하면 부당하다고 아뢰다. 정발은 대신으로서 군부의 상을 당하였는데도 슬픔을 잊고 풍악을 연주하였으니 죄가 이미 중합니다. 하물며 공사의 증거가 이미 명백한데도 정발이 말을 꾸며대고 굴복하지 아니하면서 횡패하고 무례하였으니 진실로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명하여 그를 석방하시니 어찌하여서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인이 한가하고 승복하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면죄하게 한 것은 의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조하정은 김효급이 아뢰기를 정발의 일을 헌부에서 추액하여 신문할 때 이웃 사람들이 장 한 대도 때리지 않았으냐 명백히 이를 말하였고 의금부에 내리자 이웃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공초에 자복하여 정상이 현자하였습니다. 인신이 군부의 상에 비례를 불고 노래를 불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횡패하고 한거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이제 만약 면죄한다면 악을 징계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발의 죄가 이미 옥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용서했다면 너희들의 말이 옳다. 이 일은 처음에 발각된 것이 확실하지 못하였다. 내가 비록 애매한 일을 가지고 죄를 가하고자 하더라도 너희들이 진실로 이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이와 같이 아니하고 또 뒤따라서 죄를 청하는가 하였다. 김효급이 대답하기를 정습이 애매하다면 성상의 교지가 마땅합니다. 정발은 항상 계집종으로 하여금 풍악을 익히게 하였는데 금년 가을에 정발이 북경에 갔다가 오자 집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칭탁하고 매달마다 풍악을 울리니 가풍이 이와 같습니다. 신등은 결탄코 이 사건이 의심 없는 줄을 압니다.
또 승지가 어명을 받들고 출국하는데도 꾸짖어 욕을 하고 항거하였으며 그 아들이 또한 실정에 따라서 공초를 바친 사람을 구타하였으니 부자의 횡력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불충하고 불경한 죄가 하나둘이 아니니 청컨대 모름지기 법에 의해서 저주에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발의 정상은 애매한 것이 세 가지 있으니 하나는 처음에 발각된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는 장효눌이 정언한 공사가 한결같이 아니하고 또 하나는 헌부에서 취획할 때 정발의 집을 지목하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지취를 듣고서 그대로 따라서 같은 말을 하였다. 이제 확실히 애매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억지로 주의를 성립시키니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9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정사를 보고 연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9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대검과 도승지 이 계전이 정발을 다시 취획할 것을 청하다. 대간에서 또 청하기를 정발의 공사의 증거가 심히 명백하니 끝까지 캐내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애매한 데서 나왔으니 취획할 수가 없다 하였다. 도승지 이 계전이 아뢰기를 정발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끝까지 취획하지 말도록 명하시면 옳습니다. 그러나 정발의 집이 본래 음악을 좋아하였고 의건부에서 한가한 것도 또한 광패하였으니 마땅히 직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항상 궁전에서 춤을 추고 방에서 취하여 노래 부르며 3가지 바람과 10가지 허물을 한 가지라도 몸에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망하지 아니할 리가 없다 하였는데 그러하지 않겠느냐. 옛날 류원지의 집이 음악을 좋아했는데 뒤에 엄난한 행동이 있어서 집이 망하는 데 이르렀다. 이제 정발이 음악을 좋아해 능히 자기 집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심히 경박하였다. 그 정발의 관직을 파면하라 하였다. 정발의 집은 악기를 두고 항상 계집종으로 하여금 조습하게 하였는데 만약 빈객을 대접하게 되면 반드시 풍악을 베풀어 즐거워하였다. 일찍이 해주의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관아 중에게 풍악을 거두지 아니하고 혹은 계집종으로 하여금 그 기녀들과 더불어 그 우열을 견주게 하니 기녀들이 문득 두 손을 들고 굴복하였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니 사대부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정발이 한 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발이 이와 같은 주의를 얻은 것은 진실로서 자취한 것이니 원망하거나 분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3가지 바람은 서경 이훈에 보면 무풍, 음풍, 남풍을 바란다. 10가지 허물은 이훈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즐기고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고 성언을 모독하고 충직을 거스리고 기득을 멀리하고 완동과 벗하는 10가지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9일 기한 세 번째 기사 환자 윤득부 이 용련의 고신을 거두었으니 진상한 감규를 도둑질하였었기 때문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9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29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대사헌 안왕경 등이 이징석을 1년을 상하고 패역한 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신등이 그늘에 아뢰기를 중추원사 이징석을 기복하였지만 1년을 상하게 한 패역한 사람이니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여 2~3차례나 이르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해보아도 일이 강상에 관계되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무왕이 강숙에게 가르치기를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 공경하고 복종하지 않아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형이 또한 어린 동생의 가련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크게 위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의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늘이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법도가 크게 쇠퇴하고 어지러워졌다고 하여 그 즉시 문왕을 통하여
벌을 주어서 이에 형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를 가진 자는 불효하고 우애하지 않는 주의에 대하여 너그러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개 송종대사에는 사람의 자식으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다시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징석은 친히 그 아비의 유축을 받았으나 죽은 뒤에 이를 저버렸으니 그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큽니다. 이징옥이 아비의 말을 따른 것은 자식의 도리로서 상정인데 이징석이 일찍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사납고 도리어 어긋나는 마음을 부리어 아비의 빈전에서 그 동생을 손으로 때렸으니 그 우애하지 못함이 큽니다. 전지를 아까워하여 그 어버이가 죽게 되자 그 골육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참아할 바이겠습니까? 그가 패륜한 짓을 한 것이 사람들의 이목에 퍼지자 통분하여 이를 가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나서 국문하고 주의를 안핵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귀양을 보내어 종신토록 벼슬길에 서지 못하게 하여서 탐포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경계하여야 마땅한데 하물며 장명을 더 하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처음 정사를 실시하여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륜을 상하고 패륜한 사람을 죄질 중에서 먼저 기복하시어 그로 하여금 대신의 바늘에 들어가 썩기게 하니 신등은 거기에 생각한데 백성들의 법도가 장차 쇠퇴하여 어지러운 지경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확연히 굳건한 강단을 내리시어 특별히 내리신 명령을 돌이키고 길이 녹용하였지 말아서 풍속을 고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풍문으로 들은 말이니 확실하지 아니하고 또 사유를 지났는데 어찌 반드시 추구하여 논하겠는가 하였다. 지평윤면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인륜을 상하게 하고 상도를 배하게 하였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심히 무겁고 또 소문이 사람들의 이목에 퍼진 지 오래됩니다. 만약 사유전의 일이라 하여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빨리 그 장명을 거두어서 그 죄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라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허물을 회개하게 하여 스스로 새롭게 하는 방도인데 너희들이 사유전의 일을 추후하여 거론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그때 중앙과 지방에 시끄럽게 소문이 전하여 퍼졌는데 이징석 아비 이 전생이 유명해 나를 집의 북쪽 산에 장사 지내달라 하였으나 졸하게 되자 이징석이 전득한 그 집과 전투를 부근 가까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이를 꺼려하여 유명을 따르지 않고 다른 땅으로 바꿔 상지하니 이징옥이 유명을 따르도록 청하였다. 이징석이 크게 놓여 이를 때려서 땅에 넘어져 거의 구류할 수가 없었는데 며칠 만에 겨우 일어났다. 송종대사는 장사를 치르는 큰일이며 전득은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문종실록 5권 문종주기년 10일 29일 기해 6번째 기사 최항 등이 국상 중에 풍악을 잡히고 연애를 베푼 정벌을 추백할 것을 상소하다. 남의 신하가 되어 불청하고 불경한 죄를 범한다면 팔리에 있더라도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정발이 바야흐로 국상 중에 있으면서 풍악을 잡히고 연회를 베풀어 술을 마신 것을 헌사에서 추액하니 그 정덕이 이미 드러났는데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금부에 내려서 따로 승지와 위관을 보내어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공사의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법으로는 마땅히 주의를 주어야 하였으나 전하께서 이에 사건이 애매하여 믿을 수가 없다고 하여 석방하고 묻지 말라 명하시고 다만 파직만을 시키시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발의 사람됨이 제예와 덕행이 한결같이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특별히 선왕의 은혜와 지우를 많이 입어서 지위가 추부에 이르렀으니 진시로 분수를 헤아려 삼가 조심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은혜히 보답하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음악을 금지하는 데에 비록 어리석고 무지한 소민들도 선왕을 애모하여 비통해하기를 세월이 오래되어도 그치지 않은데 이에 대궐 가까운 곳에 모여 술을 마시고 연락하여 밤마다 잇따라 쉬지 않았으며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생을 불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비단 슬픔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방자하고 끓이김이 없는 마음이 심하였습니다. 정발이 본래 성기를 기르고 날마다 황음하기를 일삼았으니 반드시 그는 국상 뒤에도 이와 같이 잔치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이르러서 마침내 발각된 것이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큰 불충이 아니겠습니까? 추국하라는 명을 듣게 되면 마땅히 황공하고 놀라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정상을 실토하고 주의를 자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 이웃 사람들 6, 7인이 이미 모두 고문하여 신문하지 않았으나 명백히 증거하고 보증하였는데도 도리어 헌사를 거릇대고 망령되다고 욕하였습니다. 또 의금부에 나아가서는 불러서 묻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스스로 가볍게 나아가서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어서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일어나기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떠들었으며 추국하여 신문할 즈음에는 성질을 노려보고 이르기를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 같다고 하고 이미 문 안에 서명하고서 갑자기 스스로 다 지어버렸습니다. 의금부는 바로 임금이 친히 묻는 곳이기 때문에 조옥이라고 이를 수 있는데 비록 대훈귀라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이르면 천의를 어기지 못하고 지척에다가 임금을 뵙게 되므로 손을 들고 꿇어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을 드리기에 삼가고 조심합니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슬피 간청하여 스스로 밝힐 따름입니다. 이에 감히 조금이라도 거만하게 굴고 한가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헌사는 전하의 이목이요 승진은 전하의 후설이요 위가는 전하의 사명인데 이제 정발이 이목을 능욕하고 후설을 업신여기고 사명을 깔보고 조옥을 경멸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며 이것이 크게 불경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경 불충의 죄를 범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이를 가볍게 용서하신다면 신덕은 그것이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불충의 죄는 실로 선왕을 저버린 것이니 더욱 전하께서 사사를 용서할 바가 아닌데 어찌 가볍게 이를 석방하십니까? 또 그 사방의 이웃 사람들이 공사한 증거가 이미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정발의 죄는 애매하다고 하여 그를 석방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며 재상의 죄도 여러 사람의 증거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국가에 이루어진 법이라면 정발의 죄성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것을 밝혀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항거하고 불경하는 사람을 석방하고 죄 주지 않는다면 간악한 무리들이 장차 다투어 횡력하여도 징계하여 다스릴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형벌과 상작은 인주의 큰 고난이니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할 수 없으며 기강은 국가의 큰 유대이니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강이 흐려지고 유대가 해이하여지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 처음으로 사방의 신민을 다스리는데 형벌과 상작을 보여 권성진악할 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히 굳센 결단을 내리시어 정벌의 불충 불경한 주의를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후래 신자들의 경계에 큰 고난을 굳게 하고 큰 기강을 바로잡는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발이 풍악을 연주한 것은 정상이 의심스러운 것 같으니 끝까지 추격할 수가 없다. 다만 정발이 배만한 죄가 있었고 또 더군데 정발의 집에서 잇따라 풍악을 연주하였다 하니 이것은 정발이 능히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좌정은 김효읍이 아뢰기를 정발의 공사의 증거가 명백하니 이것은 지실로 불충을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또 공사에 항가하여 횡력하고 불복하였으니 이것은 불경입니다. 불충하고 불경한 죄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불충한 죄를 애매한 것 같다고 하여 논제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 불경한 죄가 또한 적지 않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법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깊이 생각하였으나 죄를 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8.2는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 곧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이다. 위가는 임금이 중한 죄인을 신문할 때 임시로 임명하던 재판관이다. 성기는 노래하는 기생이며 조옥은 임금이나 황제가 직접 죄인에게 묻는 곳이다. 사명은 명령을 받은 사자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9일 기해 7번째 기사
육조와 대간에서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것의 편부를 논의하다. 이조 판서 권능손과 참리 성득식이 의논하기를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30개월의 법은 세종께서 여러 대신들에게 물어서 상명하여 확정하여서 입법하였는데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고 별로 큰 폐단이 없으니 반드시 가볍게 고칠 것이 없습니다. 신권맹손이 함길도 감사가 되었을 때 함원 근처 한두 곳에서 2에 3시에 음식물을 정량하여 보내는 자가 있었으니 신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그 위에는 정량하여 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만약 받지 않는다면 수령이 어찌 모람되게 정량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순행에 태만하기에 이르는 것은 또한 감사에 부지런하고 게으른데 달렸을 뿐이므로 정밀히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 합니다. 옛날 그대로 목사를 겸임하여 구임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고조판서 윤영 참판 기견 참의 김연지가 의논하기를 각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면 1년 내에 순행하는 것이 한두 차례 지나지 않을 것이요 항상 복령에 있어서 각 고을의 인리가 왕래하는 폐단이 작지 않을 것이며 또 능히 민간의 폐막을 모조리 알 수가 없으니 나라에서 위임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빌건대 양계 이외에는 목사를 겸임하는 것을 없애고 기년으로 재임하여 보내소서 하고 예조판서 허훈 의논하기를 거기 생각건대 각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법은 태종조부터 이를 시행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오늘날과 같은 폐단을 듣지 못하였고 양계의 감사가 부윤을 겸임하는 법도 또한 이를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다른 도와 같은 폐단이 있지 않았으니 그 설시하는 방도의 그 요체를 얻지 못한 것일까 합니다. 빌건대 이제 해당 조로 하여금 그 폐단을 찾아 조사하도록 하여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예조 참판 정책 예조 참임 민공은 의논하기를 대개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고을은 땅이 넓고 백성들이 조밀하여 사무가 번잡합니다. 이보다 앞서 목사와 판관이 함께 다스릴 때도 건농과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따위의 일을 능히 제때에 맞춰 고찰할 수가 없어서 일이 늦어지는 편안이 작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목사를 겸임한 후부터 판관 한 몸이 온갖 사물을 도맡아 총괄함으로 사객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일도 오히려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백성들의 일에 마음이 미쳐서 번잡한 일을 결단하여 다스리겠습니까? 빌건대 함기도 평안도 이외에 그 나머지 각도의 감사는 옛날 그대로 1주년으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민신 참판 황출씨는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한 벌벌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별로 큰 폐단이 없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참의 홍심을 의논하기를 감사와 목사를 겸임한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판관이 감사나 과객에게 지대하는 일도 오히려 또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함류와 본고울의 여러 가지 일과 민간의 폐막을 어느 겨를에 다스리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거민의 소송을 의논하여 다른 고울로 보내니 양식을 가지고 왕래하는 폐단도 작지 않습니다. 또 1주년에 서로 체임한다면 전죄할 즈음에 비록 사랑하고 미워함이더라도 이고에 지나지 않고 30개월이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폐단의 누가 오고에까지 미침으로 오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이 엄체되니 그 만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감사를 그 적당한 사람으로 오는 데 달려있지 목사를 겸임하거나 교체하는 기간이 오래고 가까운 데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 이것은 사람의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상정을 모르는 것이니 세월이 이미 오래되면 침체되어 처음과 같지 아니한 자가 많습니다. 빌건대 전례 이하여 양계 이외는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1주년으로 체임하여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조회 참판 권극하는 의논하기를 한 지방을 통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칠로 미편합니다. 혹은 공사의 연고로 인하여 부득이 오랫동안 본영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고을이 받은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목사와 판관이 함께 다스릴 때에도 여러 가지 일에 오히려 잊고 빠뜨리는 것이 있어서 민간에 오히려 폐막이 있었는데 이제 판관이 비록 현명하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하나의 몸으로서 온갖 사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요석을 지대할 즈음에 수가 적은 관노비가 밤낮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고생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없애고 구례에 의하여 1주년으로 재임하여 보냈었어 하고 공조 판서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각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30개월을 채우는 것을 신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천하에 폐단이 없는 법은 있지 않으니 다만 그 폐단의 경중을 헤아릴 뿐입니다 하고 참의 임효씨는 의논하기를 각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면 판관이 홀로 고을 안의 온갖 사물을 맡아보므로 모든 일이 지체되니 백성들에게 폐단이 없지 아니합니다. 감사가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면 순행하는 기간이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 같으며 또 문서를 왕래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없애고 옛날 그대로 1주년으로 재임하여 보냈었어 하고 태사원 안한경, 지비 신숙주, 장령 나홍수는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여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면 수령의 얼질고 의질지 않은 것과 민간의 이되고 해되는 것을 모조리 알 수 있으니 성사를 결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등 모든 시행하는 바가 또한 미리 먼저 조치할 수가 있으므로 그의 편익할 것 같습니다. 또 법을 세운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별로 큰 폐단이 없는데 갑자기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장령, 하위지, 지평, 윤면, 문여령은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여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은 당초에 법을 세울 때에 진실로 반박하는 의논이 있었고 이를 몇 년 동안 시행하였으나 별로 이익된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폐단은 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찍이 이 법을 세웠다가 또한 오래되지 아니하여 혁파하였으니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고사에 의하여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없애소서 하고 사관은 우사관 최항, 지사관 홍원용, 조화헌낙 김진지, 조화정은 김인문, 우정은 김효급은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것은 폐단이 실로 대단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편하였다고 하므로 건백하여 이를 혁파하고자 생각한 지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자를 받들고 감히 그것을 빨리 혁파해야 할 이유를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개수의 고을은 땅이 반드시 크고 백성들이 많아서 한 지방의 도회소가 되므로 온갖 사무의 번잡함이 여러 고을의 100배와 비견됩니다. 비록 목사, 판관 두 사람이 두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다스려도 매양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되므로 오히려 1인을 더 두어서 이를 보자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사의 직임이 순행하면서 교화를 펴는데 오로지 함으로 비록 본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도내의 일만을 다스릴 뿐이요 본 고을의 여러 사무는 일찍이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판관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알련하고 각 고을의 진상을 받아들이고 대소 빈객을 접대하는 등 분주하여 바삐 일하여 하루에 이틀치 일을 하지만 그 부서 기회에 대하여 생각이 어느 결일에 미치겠으며 감히 앉아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기를 바라겠습니까? 비록 억울함을 품고 원통함을 호소하여 소송하는 서류를 가지고 뜰에서 부르짖는지 열흘이나 달포가 지나도 오히려 한번 물어보지도 않는 사건이 소속관 관내에서 많으면 혹은 수십 건에 이릅니다. 정미와 곡식종자를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는 것도 또한 제때 할 수 없어서 혹은 이웃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는데 농상을 권가할 겨를이 없는데 요역과 버스를 어느 겨를에 심정하겠습니까?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고 이를 감고 생리에게 맡기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 관활한 무리들이 잔꾀를 부려서 권력을 농락하고 백성들을 침하여 괴롭히고 제 마음대로 스스로 방자하게 굴지만 판관이 어느 겨를에 그 시비를 고찰하겠습니까? 대체로 군에는 수가 있고 현에는 영이 있는 것은 그들이 백성을 다스린데 오로지 하게 하고자 함인데 비록 작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인들 수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목사를 겸임한 이후로는 최근에는 개수관이나 큰 고을에는 실로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옛날에는 개수주에는 목사가 있고 판관이 있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명을 맡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목사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판관도 잃어버렸으니
개수간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감사를 두는 것은 그가 임금의 이목을 대신하여 주군을 안모하고 수령의 을지르고 의질지 못함을 살펴서 이들을 출척하고 민생에 이롭고 해되는 것을 물어서 이를 장려하거나 없애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 몸에 처한 곳에 얽매여 망설이는 바가 되고 그 마음을 두는 곳에는 돌아보고 연연하는 바가 없는 뒤에야 순행함이 쉽고 알련함이 공평할 것입니다. 비록 날마다 말을 몰아서 달리고 편안한 곳에 있을 겨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민정을 묻는 것이 주밀하지 못하고 출적이 밟지 못할까 두려운데 지금은 처자와 함께 거처하면서 편안히 사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비록 늙고 병든 자가 아니더라도 대개 본영의 관하에 있으면서 순행하고 교화를 펴는 데에는 게을리하니 먼 곳이나 떨어져 있는 고을의 일을 비로소 몸소 친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한 번은 이목으로 접하여 보지 아니하는데 백성들의 이렇고 해되는 것을 그가 두루 안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지금은 실로 여러 수령을 교찰하는 것을 맡아보니 외방의 헌관입니다. 지금은 감사가 이미 목사를 겸하면서부터 여러 군의 수령들을 보기를 일체로 하니 오로지 교찰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비유하고 그 범죄를 덮어주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암행의 소식을 먼저 들으면 급히 전령의 기마를 보내어 두루 이를 알리니 수령도 또한 생각하기를 저도 또한 수령이요 나도 또한 수령이다 하고 법령을 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법령을 범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경우가 심히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잘못을 엿보아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니 누가 무엇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비록 수령 가운데 유식한 자라도 그 순찰의 드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일을 다스리는데 게을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수령을 을지르고 어질지 아니함을 그가 밝게 규철한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감사가 본영에 오래도록 머문다면 그 부근의 역마가 항상 수십 일을 내려가지 아니하고 본영 앞에 메어두니 역부가 양식을 지고 10여일이 지나도록 한 데에서 거처하고 또 수령관 차사원 교유 검률 찰방 역선과 그 수배하는 반종 등 여러 일행 사람들이 걸핏하면 100여 명이나 되니 지대하는 비용이 심히 적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힘으로서 어찌 능히 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쌀, 소금, 기름, 간장, 어회, 채소, 포진 등 세세한 물건을 모조리 모두 여러 군에다 나누어 안배하여 이를 거두는데 나누어 거두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또다시 거둡니다. 여러 군의 수령들이 또 반드시 전전하여 숫자를 더 불리어 집집마다 거두어 모아서 이에 응하니 진바리에 싣고 짐을 싣고서 지고서 전수하는데 그 패단을 상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감사의 선임을 중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찌 그 알맞은 사람을 다 얻겠습니까? 혹은 인정이 후한 자는 전날에 거두어 들인 물건들을 때로 비축하기도 하고 때로 나누어 주기도 하며 혹은 분개하여 이를 갈고 방관하더라도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감사 가운데 강직하고 바른 자는 진실로 번잡한 거둥이나 청아의 행동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처가 혹은 목욕한다고 칭하고 혹은 건성한다고 칭하고 출입하기를 자제하여 성대한 수종과 번잡한 공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제나 친척이 왕래하여 잇따라 끊이지 아니하는데 오래도록 머물고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 막대한 비용을 서로 잇대는 것이 모두 백성들의 피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수령이 또 그 사람에게 의지하여 아부하여 정사의 좋은 성적을 따고자 하여 청탁에 인연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가날의 폭주함과 뇌물의 주고받음의 심함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족속이라 칭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라 칭하기도 하면서 제 화를 뇌물로 바쳐서 남의 비난을 사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 감사가 항상 처자를 스스로 수종시키는 경우이겠습니까? 제 화를 가져와 관절과 서로 통하고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폐단의 대략일 뿐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다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세운 것은 진시로 나라를 이롭게 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익은 있으나 폐해가 없다면 즉 법으로서 좋은 것이며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과 폐해가 상반된다면 비록 아마 이루어진 법이라도 또한 마땅히 다시 고쳐 의심스러움이 없게 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고 폐단만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한 가지 법은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나 그 배단이 많다는 증흠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국가에 이익되는 바가 없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바가 없고 다만 감사 한 몸에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감사의 한 몸에만 이익이 되는데도 이러한 폐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국가에서 처음 이 법을 세운 것은 감사를 구임시켜서 교화를 펴려고 하였던 것이지만 이 법을 세운 이후로부터 오직 폐단만이 날로 생긴다고 들었으나 아직 조그마한 이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만약 혹시 그 폐단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고치는 데 있을 뿐이요. 어찌 가히 이미 세운 법이라고 이끌고서 다시 혁파하기를 무겁게 여겨 반드시 인순하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여러 사람들의 의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제도를 협파하여 다시 1주년으로 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같지 아니하니 한 가지로 기결 지을 수가 없다.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이기로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영의정 하연이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한 묘를 미편하다고 이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간원의 의논이 조금 상세하지만 그러나 미편한 실상을 거의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이르는 자들은 말하기를 감사가 구임하면 한도의 민정을 두루 알고 또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주는 법을 살폈어 이로 하여금 바치기를 끝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건대 감사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한 후로부터 본령에서 지대하기가 어려워서 공공연히 각 홀에서 거두어 드리는데 각 홀에서도 또 민호에서 거둔다고 합니다. 사무는 정하게 갖추는 것이 요체인데 수납할 때 이르러 본령의 인리들이 그 위압과 침학을 부려서 반드시 뇌물을 받은 뒤에 이를 납입시키는데 본령에서는 소산이었고 감사는 진상한 나머지 항상 먹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연변에서 생산되는 바의 물건을 혹은 역마를 나르고 혹은 갖고 오래서 전사의 본령을 용도했습니다. 또 감사의 족친이 이르면 방간이 된 자는 물건을 증류하고 음식물을 괴양하는 등 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감사는 비록 듣더라도 짐짓 알지 못하는 채 하면서 혹은 여러 날을 머물도록 청하니 이것도 또한 인정으로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으나 감사가 먼저 이를 범합니다. 방간 한 몸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쓰고 하나 백성들이 비록 질고를 고장하는 자가 있더라도 간리에게 이를 맡김으로 다단하게 권력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실로 많으니 이러한 따위의 폐단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감사에 구임하는 법은 의창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고 하지만 그러나 권극하가 일찍이 충청도 감사가 되어 이미 3년이 지났으나 아직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를 끝마쳤다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청주는 본령이 있는 고을인데도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를 아직 끝마치지 못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여러 고을을 고액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한부림이 감사로 목사를 겸임하였을 때 각 고을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진달하였는데 신의 친히 본 바이니 국정에 해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을 설립하여 당초에 신이 그 불가한 것을 진술하였더니 하교하시기를 우선 한번 시험하는 것이요 장구한계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결단하여 감사가 수령을 겸임하지 말게 하고 1년 기간으로 서로 채임하여 출석의 임무를 오로지 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남진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은 대략 하연이 의논한 것과 같으나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는 바는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폐단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를 알맞은 사람을 얻으면 간혹 폐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령의 인리와 노비가 관문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지응하는 폐단을 비록 명령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더라도 또한 능히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수령관, 교유, 법률,
영리 반종들이 거의 50인에 이른다면 비록 5, 6일을 공역하더라도 간고하기에 이르는데 만약 여름철을 수십 일을 머문다면 그 배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 고을의 일을 균배하지만 그러나 본령의 인의와 노비가 홀로 생활을 돌보지 않고 항상 관문에 붙어 있다가 드디어 실롱하기에 이르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감사를 본영에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지대하는 폐단이 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신은 생각건대 만약 감사로 하여금 본영에 머무는 날을 적게 하고서 항상 스스로 순행하게 한다면 어찌 반드시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겠습니까? 또 도절제 사처치사와 영변의 수령들이 모두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는데 감사가 반드시 가족을 데리고 부임해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주년으로 정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우참찬 안승선이 의논하기를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폐단을 신이 일찍이 이미 상서하였습니다. 청컨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2주년으로 기한하소서 하고 우찬성 정분 좌첨장 정갑선이 의논하기를 감사가 그 직임에 오래 있지 아니하여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나누어 주는 일을 여사로 생각하고 이에 이르기를 환수를 넣어주더라도 죄는 나를 대신하여 오는 자에게 있다 하고 그 저축하는 바를 오로지 다 나눠주고 채임을 기다리고자 생각합니다. 또 깊고 멀리 떨어진 주군을 1주기 안에 다 순행하지 못하니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민간의 질고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 못합니다. 또 범죄하여 옥사에 관계된 자를 왕복하여 추국할 즈음에 채임할 기간이 이미 차면 뒤에 오는 감사가 또한 이에 가게 되니 이로 인하여 4, 5년에 이르고 혹은 10여 년에 이르지만 일이 미루어져 결절을 하지 못하니 그 폐단이 다단합니다. 처음에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한 뜻은 대개 몹시 춥거나 몹시 더울 때 잠시 본영에 쉴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하며 항상 본영에 머무름에서 처자를 편안히 앉아서 순행을 게을리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감사의 행차에 역마를 적어도 5, 60피를 내려가지 않으며 역졸이 많으면 100여인에 이르는데 이를 농민들에게 균배하니 농사를 폐지하고 분주하게 일행을 맞아서 지나 보내고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아니 되어 행차가 이른다는 소식이 먼저 또 이르니 또한 다시 전과 같이 하이함으로 폐단이 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상냥하여 확정하여서 의논을 정하여 거의 폐단을 없앴습니다. 사사로운 행차에 접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그 감사의 접대와 공적으로 가는 빈객이 1년 안에 또한 몇 번이겠습니까? 진시로 매달 매일 잇따라 끊이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순행에 부지런하다면 곳에 따라 서로 대접할 뿐인데 또한 어찌 반드시 본령에서 지대하여 폐를 끼치겠습니까? 또 판관과 목사가 모두 인정을 끊어서 없애고 지대를 중지하여 없애는데 어찌 감사의 폐단만이 홀로 침하겠습니까? 다만 감사에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려있는데 30개월의 임기로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법을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본영이 거의 모두가 땅이 넓고 일이 번잡하니 판관을 한 몸으로 홀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원, 성주, 김해, 밀양, 남원과 같이 모든 일이 번잡한 땅에도 또한 일원을 두어도 오히려 이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본영만이 홀로 일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가 한 지방을 통틀어 규찰하니 처자는 스스로 수종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된 자가 어찌 반드시 세상을 멀리하고 속세를 꺼는 뒤에야 좋기 격탁 양청의 직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수령이 감사를 아련하기 때문에 본영에 많이 모임으로 지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더욱 망연된 말입니다. 비록 형옥의 판결의 중요한 사건일지라도 의뢰 문서로서 서로 통하며 반드시 연대하고 의논하여야 할 일은 또한 결코 없거나 겨우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비록 2주년으로 임기를 정하여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앤다면 신등은 외방에서 오래도록 고생하면서 집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갓난을 치른다는 말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일주기의 법으로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계의 감사는 이주기를 구임이기 때문에 이에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폐단이 있다는 말은 일찍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늘에 의논하는 자들이 분운하게 다투어 이루어진 법을 허들더니 오직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토호 풍광과 간리들이 그 감사의 이목을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을까 염려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하여서 이와 같은 분운하게 고치고자 하는 의논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법이 어찌 오로지 양계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도에는 시행할 수 없겠습니까? 양계에서 이를 시행하여 폐단이 없는데 다른 도에 이를 시행한다면 폐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와 조정위원이 만든 법은 진실로 이해가 두드러지게 다른 일이 없다면 의리상 각별히 존중하여 영세토록 전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법을 세운 지 겨우 3년이 안 되어 별로 큰 폐단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가볍게 고치는 것은 진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그대로 두고 후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